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종교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인들도 지금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교황 열풍 또 신드롬이 좀 불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5년 만에 교황께서 한국을 지금 방한하시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개인적으로 갔었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책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요. 최근 영화 명랑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서적이 본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어록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검수했던 삶 등 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이 독자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난 4월 세월호 사건부터 최근 군대 내 여러 가지 사건 등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그나마 이제 한 줄기 빛처럼 이 교황님의 방한이 이렇게 침체된 우리 사회에 모처럼 좀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말이 이제 교황 열풍 또 교황 신드롬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왜 유독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광을 하고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말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표현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 3월이었죠.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흰 연기가 피어 올랐을 때만 해도 이 새로운 266대 교황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 교황청의 공식 일간지 전문 취재 기자조차도 새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로 직접 취재를 가야 했을 정도로가 하네요. 네. 당시 기자는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면목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는 이 전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데 사실은 1년도 걸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상당한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도 안 된 시기에 이렇게 높은 인기와 관심을 모았던 전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례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계 12억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그냥 일반인들의 시선을 상당히 끌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로 교황을 선정했고요. 또 경제지인 포천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교황을 꼽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3월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던 중에 교황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는데 네. 30분 이상 이어진 대화에서 소득 격차 불평등, 또 시리아 내전 사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이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의 권좌에서 땅으로 내려온 데는 2000년이 걸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00년 만에 권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교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좀 몸소 실천하면서요.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좀 많은 본보기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아르헨티나에서 주교 생활을 할 적에도 이 사제가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호화 주택에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로하곤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본인 스스로 그것을 몸소 실현을 했는데 그의 세간살이를 들여다본 사람들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정말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책상과 책장 이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예. 또 대주교나 추기경들에게 연락을 하면 보통 비서를 통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직접 전화를 받고 또 회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써주고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말 그대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스스로 버림으로써 역사적으로 스스로 권위를 지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떤 신자는 전화를 받았는데 저 교황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요. 말을 못했다고 하는데요. 교황님께서 계속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요. 일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참 저도 이걸 굉장히 여러 번 읽었었는데요. 네. 가난한 자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갈채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집 없는 노인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서 죽는 것은 기사가 안 되고 주식 지수가 2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은 보도가 된다.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교회를 야전병원으로 규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콜레스테롤 수치 따위를 묻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교회 밖으로 나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방안에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좀 만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지 3일째 되던 지난 4월 19일 날 교황은 직접 트위터에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방안을 통해서도 세월호 생존자 또 유족을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16일에는 충북 음성 꽃동네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이분들이 직접 그린 교황의 초상화 그리고 손이 없어서 발가락으로 잡은 종이학 등을 교황님에게 선물을 하고 또 환영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18일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평화 화해를 위한 미사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가장 좀 아픈 부분이죠. 이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 그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어쨌든 많은 이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가 또 교황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또 성찰하는 그런 계기도 좀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